이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이건 말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말해서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말의 중요성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막중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 이를 성사시킬 수도, 깰 수도 있고, 인연이 되기도 하고, 인연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말을 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친한 친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해야 할 말들과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인간관계에 존재합니다. 즉,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세요.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말하면 당신에게 손해뿐인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10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륜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절대 말하면 안 되는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혹시 1년 전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과 아직도 그때만큼 친하게 지내고 있나요? 과거에는 없으면 못 살 정도로 붙어 다니던 그 사람과 현재는 연락 한 통 하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는 사이가 되지는 않았나요? 당장 어제까지도 연락하던 사람과 오늘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인간관계입니다. 영원한 건 없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과 가까운 사람이 있더라도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그 사람과 다투거나 안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을 믿어서 어렵게 꺼내놓은 속마음이었더라도 관계가 끝난 후라면 그의 술자리 안주거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행복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행복을 나누면 희생을 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의 사생활이 주위에 퍼져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의 안 좋은 습관이나 불행한 과거사는 타인의 비판과 판단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요?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요?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 돈 자랑하지 마세요. 한국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에서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돈 자랑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다는 기준이 모두에게 다르겠지만 돈이 많아진다면 사실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얘기하게 되지만 결국 축하보단 질투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주고 당신도 기쁜 마음에 한턱 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참담해지리라 감히 예상합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혹여나 한 번이라도 반반 나눠서 내자고 하면 당신의 태도에 불만을 느낄 확률이 99.9%입니다. 돈을 잘 벌건 못 벌건 간에 버는 금액을 정확한 숫자로 말하는 것은 솔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절대 알려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본인보다 잘 벌면 질투하고 못 벌면 무시하는 게 사람입니다. 가까운 지인 등에게 스스로는 믿을 만하다는 관계라 생각해서 얘기하게 되겠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그럼 돈 많은 너가 사. 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돈 씀씀이에 대해 인색하면 욕먹기 일쑤입니다. 또한 좋았던 관계도 오히려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나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절대 돈 자랑을 쉽게 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세요. 그 작은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진짜 현명한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나를 보호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세요. 나의 치부를 쉽게 털어놓지 마세요. 나의 비밀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비밀을 굳이 말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 세상에 영원한 사이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멀고 섭섭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집안 얘기, 학력 얘기, 부모 얘기, 재산 얘기, 배우자 얘기, 조금 가까워지면 알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아무리 비밀을 너에게만 얘기한다고 해도 결국 다 퍼지게 됩니다. 소문을 내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퍼지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 그 어떤 누구에게도 나의 치부를 들춰내서 모든 걸 말하지 마세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하루에 12번도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너무 솔직하게 나의 얘기를 하면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이미 말한 것은 주워 담을 수 없으며 후회할 때는 늦었습니다.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말하지 마세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나의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좋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목표를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저에게는 잘 맞지 않았고 스트레스만 더 쌓인 기억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표를 입 밖으로 내면 행동력이 낮아져 성공 확률이 더 낮아진다고 하니 이제 나의 목표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목표를 향해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또한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입니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신뢰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 목표나 꿈은 나 자신에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세요.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불교에는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옵니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세요.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면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합니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해 보세요. 6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 하지 마세요.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 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시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7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약점이나 약한 부분은 절대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험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이 근질거리고 외롭고 혼자서 견디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심호흡을 하면서 한번 참아보세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괜찮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참 잘 참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듦을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알아줄 사람은 알아주고 먼저 다가와 줍니다. 꼭 이야기하는 것만이 힘듦을 나누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곁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니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엔 후회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내 자신이 상처받는 것도 싫지만 나의 말로 남이 상처받는 건 더 싫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데 날이 선 칼은 다른 사람을 더 깊숙이 찌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인간임을 깨닫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이를 인정하고 뒤에서 욕해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선의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인데 그 외로움에 익숙해지고 내가 내 자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깁니다. 8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중학생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는 소신 있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9번째, 친구의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친구가 분위기가 좋았을 때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라며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 극비에 해당되면 될수록 남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내 입을 떠난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말이란 참 이상해서 극비에 해당되는 것일수록 전파력이 강합니다. 간지러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화가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의 결함을 이야기하는 걸 듣더라도 절대로 남에게 옮기지 마세요. 10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세요.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멋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에 더해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세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리세요.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위에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법륜 스님의 조언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 10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고 경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 지구 끝까지 비밀을 지켜줄 믿음직한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뭐든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깊은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오래 지속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많은 말 속에 상처를 받고 화가 나서 생각 없이 한 말들, 좋은 충고해준다고 나서서 했던 말들, 친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들, 말을 하고 나서 조금만 생각하면 후회가 됩니다. 상처를 주었기에 다 알고 있는 말, 창피하게 입을 떠난 말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에 말은 소통을 하는 감정의 도구이며 상처를 주는 감정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것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청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 말이 끝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습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경청해 보세요.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는 칭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칭찬은 칭찬거리가 있어야지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려는 실수를 했을 때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좋은 기운이 절로 들어옵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로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하셔야 합니다. 항상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세요.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익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참 품격 있게 말을 잘한다, 이런 감정을 갖게 될 겁니다. 품격 있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먼저 말을 잘해야 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런 말 한마디가 귀를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습관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작은 꽃씨를 심고 그 꽃씨가 크게 자라길 바라기보다 상대방이 힘들 때 마음속에 작게 핀 꽃을 보고 약간의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도 상대방의 마음에 예쁜 말이라는 작은 꽃씨를 심어주면 어떨까요? 그럼 상대방도 여러분의 마음 꽃밭에 따뜻한 꽃씨들을 기쁜 마음으로 뿌려줄 거예요.